자, 이어서 9번입니다. 자, 9번은 Z의 4승이 나와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우선 이 값은 분모의 실수화를 해야 되겠죠? 분모의 실수화를 하면 분모는 편례를 곱해주면 2가 되겠고요. 분자는 2i가 될 거니까 여기 i가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Z의 4승이 i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Z의 4승이 i니까요. Z의 8승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Z의 16승이 1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얘가 뭘 의미하느냐? 얘는 주기가 16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6개가 반복될 때마다 값이 계속해서 네, 반복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에 총 몇 개가 나와 있냐면 1승, 3승, 5승에서 99승까지 홀수들의 그 지수들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총 50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50개가 16개의 16의 몇 배냐면 3배에다가 2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그건 무슨 말이냐. 이 값을 선생님이 잠깐 선생님이 늘 하던 식으로 또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잠깐 쌤이 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A라고 하는 놈은 16개가 16개를 이렇게 더할 때마다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Z부터 Z의 3승 쭉 가서 자, 홀수로 된 것들의 총 이게 몇 승까지 가야 되냐면 31승까지인가요? 그렇지? 31승까지. 여기까지가 얘가 이제 0이 된다는 요만큼 16.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또 16개도 또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6개도 또 0이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40, 여기가 총 48개니까 두 개밖에 안 남아요. 두 개밖에 안 남으니까 그 두 개가 뒤에서 두 개만 남는다는 거고요. 사실은 앞서서도 여러 번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봤지만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앞에 거 이게 두 개 남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 값은 Z하고 Z의 3승 요것만 남습니다. 근데 여기 Z의 97승을 여기 Z의 99승 얘네들을 Z의 8승이 마이너스 1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16승이 1이라는 걸 활용하면 금방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Z의 96승이 1이거든요. Z의 97승은 Z로 바뀔 거고 99승은 Z의 3승으로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Z의 96승이 1이니까요. 오케이? 이와 같이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 문제 풀이의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자, 한번 다시 훈련을 좀 해볼까요? 왜 0이 되는지 한번 확인시켜 드릴까요? 무슨 말이냐면 Z하고요. Z에다가 8승, Z의 8승을 곱한 거, 그러니까 Z의 9승하고, 요 합이 0 될 거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Z의 9승이, Z의 8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Z로 바뀌거든요. 그럼 Z의 제곱하고, Z의 10승하고, 이것도 0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8개가 0이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16개씩마다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50개가 있고, 이 50개는 16개가 3번에다가 나머지가 2니까요. 그 말인즉슨 이 50개의 함 중에서 48개는 모조리 0이고 그건 뒤에서부터 잘라도 0 된다는 소리. 그러면 앞에 이 두 개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이 문제는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만들면서 약간 조금 배려를 못한 게 이 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숫자로 나오는 것을 예상하면서 한번 시간을 투자하고 고민을 했을 텐데요. 어, 이 식과 같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고 객관식에서 같은 게 보다시피 Z 뭐예요? 이게 Z 요게 잠깐만요.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이걸 A라고 하면 A라고 하는 식이 Z하고 Z의 3승 이걸로 이제 여기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48개가 모두 0되니까 얘만 남는다고 했잖아요. 보기 중에 얘가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얘를 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Z 4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Z는 뭘까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은 고교 수학 정도를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복소수 극형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찾아내야 되고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답은 Z 더하기 Z 3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식으로 바꾸기에
좀 적절한 답은 아니에요. 요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0번.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인데 좀 어려운 문제고, 얘 또 나왔네요. 이게, 어,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 때도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저작권이 없는 모의고사 문제를 기초로 해서, 예, 변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 문제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참, 이건 좀 유명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선생님이 살짝 하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하나 그리고, 여기에 축이 지금 x는 1이죠, 여러분? 여기 x는 1이 축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범위가 움직입니다. t하고 t 플러스 1까지 길이가 1짜리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선생님이 간격을 이렇게 하나 나타내서 네, 이렇게 하나 나타내서 여기하고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자, 선생님 여기 필요에 의해서 한 가운데도 좀 나타낼게요. 이 한 가운데가 t 플러스 2분의 1일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선생님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선생님이 이걸 막 움직일 텐데요. 밑에서부터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광선을 쏘아 올려야 돼요. 쏘아 올려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범위가 t 값에 따라서. 그런데 이 가운데에 있는 t 플러스 2분의 1이 x는 1에 딱 정확하게 왔을 때는 정확하게 한 가운데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광선을 계속 써 올리세요. 이렇게. 이차 함수는 이제 대칭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과 t 플러스 1에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움직일 때 왼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t 값이 이렇게 치우쳐지면서 이게 t 플러스 1이 여기 오고 t가 이제 여기 오잖아요. 그럼 여기 t에서 이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범위가 이쪽으로 좀만 오른쪽으로 좀만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t는 여기고 t 플러스 1에서 함수값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얘를 움직일 텐데요.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즉 t 플러스 2분의 한 가운데 있는 얘가 한 가운데 있는 t 플러스 2분의 1이 그 가운데 있는 1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거에 따라서 나눠진다. t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왼쪽에 있다 그러면 최대값은 t에서 갖는 거고 이해가시죠? t에서. 그 다음에 t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오른쪽이면 최대값은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값을 ht라 하자라고 해서 ht라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ht는 t 플러스 2분의 1이 1보다 왼쪽에 있을 때, 즉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ft가 될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괜찮을까요? ft가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t가 반대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t 플러스 1에서 최대값입니다. t는 더 작죠. 대칭성 때문에. 이때 최대값. 그래서 그때는 ft 플러스 1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그렇지.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HT는 이때 방정식입니다. 최대값을 HT라 하자. HT 구했고요. HT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에 따라할 때 실근 합을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를 좀 그려봅니다. 일단은요, t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 FT 그래프는 여기 이제 fx 그래프가 있으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 이 그래프를 ft라고 보시면 돼요. 2분의 1보다 작은 걸로 잘라야 되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t 플러스 1은 2분의 1보다 커나 같을 텐데요. 얘는 평행이동 개념을 여기다 도입하면 너무 편합니다. 왜냐하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2차식에다 이거 대입해서 뭐 t 플러스 1 대입해서 정리하면 너무 번거롭고 늦어요. 왼쪽으로 1만큼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1만큼 이 그래프를 이동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 중에서 2분의 5보다 큰 이 부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밑에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왼쪽이 딱 잘라지는 여기가 t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이렇게 그래프 그려요. 자, 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게 ft가 되겠고요. y는 ft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게 y는 f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해 가셨을까요? 자, 그랬을 때 자, 2분의 1은 이렇고요. 이제 6은 이제 여기 지금 요거 이야기 하는 겁니다. 2분의 1일 때 함수값보다는 지금 이런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y는 뭐하고 ft하고 y는 6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라고 했을 때 이 6이라고 하는 게 위에 이렇게 y는 6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는 대칭성이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한가운데 대칭성. 네? 그래서 2분의 1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요. 2분의 1에도 같은 거리.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뭐 만약에 k라면 얘는 2분의 1 플러스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은 1이 되는 거. 2분의 1과 2분의 1. 예? 물론 뭐 예, 그 도형 그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중점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면 1분의 1이 두 근의 알파와 베타의 중점이니까 그게 합은 1이다라고 하는 걸 금방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하고 얘는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k라면 이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k다. 따라서 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1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는지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문제는 학교마다 출제를 참 잘합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고 이해가 조금 덜된 것들은 뭔가 찜찜한 화장실에서 똥 쌌는데 똥을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지저분한데 그런 친구는 이 부분에 이제 막 파고들어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고 자 11번입니다. 4차 방정식입니다. 자, 고차 방식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두 실근을 알파 베타고 그러고 두 허근을 감마 델타라고 했네요. 그랬을 때 두 실근은 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허근은 세제곱의 합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건 100% 무조건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곱셈 변형 공식을 근거와 계수의 관계를 써서 곱셈 변형 공식을 써야 되고요. 자, 인수분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4차식은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2 대입해 보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저 4차식 인수분해를 하면 x-2라는 인수를 갖고 x의 3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3승이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인데 그대로 플러스 2x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상수항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조립계법 쓰시면 됩니다. 지금 선생님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조립계법 쓰셔도 몇 초도 안 걸려요. 자, 여전히 저 오른쪽에 있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는 거 같죠. 그래서 수분해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요. 또 조립제법을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따라서 알파가 2라면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요. 물론 서로 역할이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어보는 게 대칭 구조여서 상관없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감마 플러스 델타가 2고 감마 곱하기 델타가 또한 2다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자 이제 당연히 알파 제곱 더하기 델타의 제곱은 5라고 하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감마와 델타의 상승의 합은 자 감마의 상승하고 델타의 상승은 감마 플러스 델타의 상승 마이너스 3배의 감마 델타 감마 플러스 델타라고 하는 곱셈 변형 공식을 알고 계시죠? 자, 대입을 해보면요. 8 마이너스 6이 10이니까요. 마이너스 4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모두 다 4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정답은 A라고 한다면 5하고 마 4 계산해서 1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입했습니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곱셈 변형 공식근과 계수를 만들어서 마무리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역시 70%에 해당되는 문제죠. 인간은 아이디어가 필요 없습니다. 자, 3차 방식 x의 3승은 8의 한 흑을 오메가를 할 때, 자, 그러면 오메가의 3승은 얼마고요? 8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플러스죠? 플러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식과. 그 다음에 이 오메가 한 근을 제곱을 하면요. 오메가 바가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x의 3승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요 오메가 제곱하면 오메가 바요. 기억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2배가 됩니다. 실제로. 기억해 두세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 2배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3의 3승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여기 27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오메가 3승이 27이 되는 거고 여기는 3 오메가 여기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3배 이렇게 바뀝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기억님 교시 무엇이 오토그램인지 찾아볼까요? 봅니다. 오메가 바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요. 제곱해보면 알아요. 제곱해보면. 큰 구해보면 되죠.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했을 때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이니까 이 근을 구해보면 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자, 이거 제곱해보세요. 하나. 그럼 나머지 거 그게 나옵니다. 자, 니은번 볼까요? 니은번은 4변이요. 오메가 바의 제곱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오메가 바의 제곱. 2배의 오메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변에 오메가 제곱,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분모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니까요. 이거 맞죠? 그죠? 이거 지금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가. 이항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오메가 6승은 오메가 3승이 8이니까 요거는 32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항이 6개, 7개가 돼, 64는 지워지는 거고, 네, 요거 합하면 0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건데요. 6개밖에 안 되니까 규칙보다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오메가의 3승이 8인 걸 아는 거니까 16 오메가 제곱으로 바뀌고, 84 32 오메가로 바뀌고, 요거는 오메가 3승이 8이니까 64고요. 얘는 그냥 16 오메가 제곱이에요. 얘는 32 오메가 이대로 두고, 자, 모두 다 더해보면, 보자. 32 오메가 제곱 플러스 64 오메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32, 64, 32, 32, 64 오메가. 숫자가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 14 오메가 바뀌고, 그렇죠? 32 오메가 제곱 바뀌고, 8864, 여기 30, 64구나. 이거 잘못. 64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여기 하나를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32를 묶어내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2 오메가 그래서 여기 32 묶어내면 4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0 되니까 얘도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오메가 육성이 88, 64인데 32라고 잘못 썼어요. 그래서 불편했습니다. 12번이었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3번 딱 보니까 4차 방정식인데 3차나 1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꼭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보니까 칼싸움이 되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보면 인수분해가 되죠. 얘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치. 그랬을 때 칼싸움을 이렇게 딱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인수분해를 하면 이제 x의 제곱은 a 플러스 3이거나 또는 x의 제곱이 a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인수분해에서 그걸 구하면 여기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야? 제곱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기가 제곱을 했다는 거죠. 제곱. 제곱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근이면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 커나 같은데 실근이 됩니다. 저곡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수다 그러면 이제 실근이 아니라 허근인 것이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FA라고 했거든요. FA라고 했을 때 이 FA라는 거는 이제 A에다가 대입하면 실제로 다 셀 수도 있어요. F 마이너스 셀 수도 있는데 그냥 세도 되고 아니면 아예 FA라고 하는 A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A에 관한 함수를 만들어낸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FA라고 하는 것은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잖아요. 실근의 개수가 총 4개일 때가 있겠죠. 이런 이야기. 총 4개. 4개는 언제 4개냐? 모두 다 양수일 때 4개입니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 그러니까 A가 마 3보다 크고 A가 2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건 A가 2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그렇지. 그랬을 때 이건 이제 A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근이 3개일 때가 있을 거예요. 실근이 3개라는 것은 언제 3개가 되느냐? 하나는 0일 때입니다. 하나는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0이다라고 쳐보세요. A가 2다라고 한다면 얘는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실근이 하나죠. 0이다. 근데 여기서는 실근 2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A가 2일 때가 3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2개일 때가 있어요. 뭐 하나는 호근이고 하나는 실근이고 이렇게 됐을 때겠죠. 그랬을 때 이때는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A가 2보다는 작을 때. 왜 이게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얘가 0보다 컸을 때 두 개지. 얘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호근이니까 실근 2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면 잠시 후에 그냥 실제로 그냥 여기다 이 상태에서 자 A가 마이너스 5일 때 여기다 넣으면 이거 마이너스이니까 실근 없고 마이너스 5 여기다 넣으면 역시 없으니까 이거 0입니다. 그다음에 마사 넣으면 0이고 여기다 마사 넣으면 얘도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얘도 0이고요. 마3 넣으면은 얘가 0이니까 한 개고 여기는 0이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하나 계산해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함수를 구하자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A가 마3이면 어떻게 될까요? A가 마3이면 얘가 0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서 실근 하나. 얘가 마3이면 실근이 없죠예요. 그렇죠? 그래서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A가 마3보다 만약에 작아버리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FA라고 하는 함수예요. 이게 이와 같은 그 함수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여러분들 수학 인생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자주 등장합니다. 네? 자주 등장하니까 지금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선생님이 함수 직접 썼고요. 어, 이게 이제 귀찮고 싫은 친구들은 아까 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계산을 곧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마이너스 5는 맨 끝에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0. 마사도 0이고 마삼은 1이고요. 제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2가 되겠죠. F2는 여기 있네요. 3개입니다. F4하고 6은 2보다 크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0, 1, 2, 3, 4, 4 해서 1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14개 이거 맞으셨나요? 얘도 빛나는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보이차 방정식에 대해서 인수분해, 83에서 인수분해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4번하고 15번까지 본 다음에 처수령은 다음 강의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정수분 MN을 가질 때. 자, 근거와 계수의 관계 한번 쓰는 겁니다. M 더하기 N은 얼마? 3. 그 다음에 M하고 N 곱한 게 A 플러스 3이죠? 자, 이렇게 요거 챙겨놓고 오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정수분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기억번에 M 더하기 N은 홀수다 그랬는데 3이니까 홀수 맞죠? 자, 이때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어떤 수들을 더해야 홀수가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이 경우에 M과 N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뭐고 하나는 짝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홀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죠. 동의하세요?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 아,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니까 그 둘을 곱한 것은 100% 짝수입니다. 이런 생각들 할 수 있죠. 얘가 짝수가 된다는 것은 A는 홀수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이 상태를 알고 문제를 봅니다. 자, 니은번은 어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짝수이다 그랬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짝수 제곱은 짝수 맞는데요. 홀수 제곱은 홀수입니다. 그런데 짝수랑 홀수 더하면 홀수입니다. 100% 틀렸죠.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A는 홀수라는 거 알았는데 홀수를 제곱했거든요. 그럼 이거 100% 홀수입니다. 홀수는 2의 배수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만. 옳습니다. 2차 방식의 정수근에 관련해서 약간 그 짝골 관련 논리적인 걸 좀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5번으로 갑니다. 자, 연립방정식 한 문제 출제했네요. 대칭형이라고요. 소위 일컬어주는. 자,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치환해서 푸는 뭐 유명한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y를 a라고 하고 x, y의 곱을 b라고 치환을 하면은 이 식은 다음과 같이 a 더하기 b가 얼마? 마이너스 5고. 자, 이거 곱셈 변형 공식을 한번 써주시죠. x 더하기 y의 제곱을 했으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2b 여기 또 마이너스 1은 12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우연의 산물인데요. 가만 보니까 여기 요거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데 요거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 플러스 y 플러스 12네요. x 플러스 y는 a라고 치환했으니까 이건 a 플러스 12의 최대 맥시멈과 최소 미니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은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게 얼마냐고 묻는 그런 문제네요. 이거 뭐 우연이지만 이렇게 풀면 금방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100% B 소거하면 게임 끝나겠습니다. B 소거합니다. A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BGR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자, B 소거했어요. 괜찮죠? 마이너스 A가 있고 12가 있네요. 자,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A. 자,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1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는 1과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답은 보이네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10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최소입니다. 그죠? 이 문제 답은 최소값 10입니다. 끝났네요. 아니면 이제 이 상태에서 A가 1일 때 B는 얼마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B는 얼마인지 구해서 이제 각각 XY 구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거고요. 자, 그 과정은 이제 생략하고 답도 인정 나왔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서술형으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서술형 다음 강좌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이고, 깜짝아.